32살 이지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촉망받던 그녀였지만 결혼 3년 차에 시어머니의 강요로 퇴사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 집안이 안 돌아가지. 우리 철수는 바쁜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전화로 시작되고 남편의 귀가 시간을 기다리며 끝났다. 완벽주의자였던 그녀는 모든 것을 참아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차분한 며느리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밤마다 휴대폰을 켜면 다른 얼굴이 드러났다. 추석날 아침,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치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58세인 시어머니 박순덕은 30년간 이 시골집을 지켜온 여인이었다. 손톱 밑까지 검은 흙이 배어 있고 목소리는 늘 명령조였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며느리를 훑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지연아, 그 옷은 좀 그렇지 않니? 명절인데 좀 더 수수하게 입어야지. 시댁이 어딘데?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녀의 말투는 언제나 이랬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하고 목소리 톤을 낮추며 절대 반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타오르고 있었다. 부엌은 음식 준비로 다들 정신이 없었다. 예, 며느리. 핸드폰 울리네. 누구야, 명절 아침부터? 시어머니 박순덕은 우연히 부엌에 놓인 이지연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잠깐의 호기심이었지만 화면에 뜬 문자 한 줄에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오늘 밤 그날처럼 다시 보고 싶어? 기다릴게. 순덕의 손끝이 떨렸다. 발신자는 재훈. 낯선 이름. 아니, 너무나 선명한 이름. 그녀는 45년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여인이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이를 악물고 살았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한 줄의 문자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지연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순덕은 알아챘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지연아, 이게 뭐니?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30년간 쌓아온 가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를 떨리게 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한다. 어머니, 그건 예전 회사 동료예요. 별 의미 없는 사이예요. 하지만 순덕은 속지 않았다. 그녀는 살면서 수많은 거짓말을 봐왔다. 남편의 거짓말, 이웃의 거짓말,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까지.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추석은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실에서는 35살의 남편 김철수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중견기업의 팀장인 그는 주말에도 노트북을 펴놓고 일했다.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 아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은 퇴근 후 고생했어라는 한마디와 한 달에 한 번 외식으로 표현되는 게 전부였다.
그는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순덕은 며느리의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 밤 확인해야겠구나. 지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전을 붙이기 시작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재훈이었다. 답장 없으면 직접 갈게. 지연은 황급히 메시지를 지웠다. 하지만 순덕은 이미 모든 것을 봤다. 추석의 따뜻한 풍경은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오후 7시 명절 음식 냄새가 가득한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다. 철수의 여동생 부부, 조카들까지 합쳐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웃고 떠들었다. 42인치 TV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이 흘러나왔고 테이블 위에는 막걸리와 소주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김철수는 환한 얼굴로 가족들에게 술잔을 따르며 웃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자리를 좋아했다. 회사에서는 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집에서만큼은 장남이자 가장으로서 대접받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 힘들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했어. 조금만 참아.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명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순진한 말에 이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당신이나 편하게 쉬어요. 지연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 남편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감정은 깊숙이 묻어두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무의식적으로 치마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다.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와 메시지를 확인했다. 재훈이었다. 9시에 마을회관 뒤편. 꼭 나와줘. 오늘 아니면 내일 집 앞으로 갈 거야. 지연의 손이 떨렸다. 재훈은 원래 이런 남자였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격. 그녀는 1년 전 회사 프로젝트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당시 그는 협력업체 디자인 팀장이었다. 지연보다 4살 어린 30살. 자유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하며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남자. 철수와는 정반대였다. 처음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고 프로젝트 회식이 이어지면서 둘의 거리는 좁혀졌다. 재훈은 지연의 말을 경청했다. 그녀의 꿈을, 좌절을, 분노를 모두 받아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그 집에 갇혀 있기엔 너무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메시지를 지우고 거실로 돌아왔다. 순덕은 며느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리한 시선. 30년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여인의 본능은 거짓을 감지하는 레이더였다. 그녀는 며느리가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3년 전부터 계속된 패턴이었다. 밤 8시 40분. 지연은 시계를 흘끔 봤다. 20분 후면 재훈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순덕의 시선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다. 어머니,
저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답답해서요.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철수는 술에 취해 손을 흔들었다. 그래, 다녀와. 조심해. 하지만 순덕은 달랐다. 그녀는 벽시계를 쳐다봤다. 8시 42분. 그리고 아침에 본 문자를 떠올렸다. 오늘 밤 그날처럼 다시 보고 싶어. 순덕의 입꼬리가 차갑게 굳어졌다. 지연아, 밤에 혼자 나가면 위험해. 내가 같이 갈까? 지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갈게요. 마을 한 바퀴만 돌고 올게요. 그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다. 10월의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마을은 고요했다. 순덕은 며느리가 나간 뒤 3분을 기다렸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철수에게는 나도 바람 좀 쐬고 올게라고 말하고는 검은색 점퍼를 걸쳤다. 그녀는 45년간 이 마을에서 살았다. 어둠 속에서도 모든 길을 외우고 있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며느리의 뒤를 밟았다. 마을 입구, 마을회관 뒤편. 어두운 가로등 아래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검은색 가죽 재킷, 찢어진 청바지, 한 손에는 헬멧. 오토바이가 옆에 세워져 있었다. 30살 정재훈. 도회적이고 거친 분위기의 남자.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시계를 확인했다. 8시 58분. 그때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재우는 담배를 버리고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보고 싶었어. 연락도 안 되고 답장도 없고 미칠 것 같았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재훈아, 이러지 마. 우리 이제 끝이라고 했잖아. 나 결혼했어. 그리고 여기 시댁이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재훈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끝? 진짜 끝이면 여기 왜 나온 거야? 날 잊을 수 있어? 30m 뒤 어둠 속에서 순덕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45년간 이를 악물고 살아온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고 싶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재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다음 주 목요일 서울에서 보자. 마지막이야. 그날 내 대답 듣고 나 포기할게.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순덕의 귀에는 그 대답이 칼날처럼 꽂혔다. 순덕은 돌아섰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집으로 걸어가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내가 지킨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저녁 6시 차례상을 치운 뒤 온 가족이 둥근 식탁에 둘러앉았다. 순덕이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상을 가득 채웠다. 갈비찜, 잡채, 삼색나물, 동그랑땡, 그리고 막 지은 햅쌀밥. 철수는 벌써부터 소주잔을 들고 여동생 부부와 건배를 했다. 자, 다들 고생했어요. 우리 어머니 덕분에 올해도 이렇게 잘 먹네요. 건배. 식구들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지연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젯밤 재훈과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리고 순덕의 시선. 식사 내내 시어머니의 눈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순덕은 조용히 국을 떠먹으며 며느리를 관찰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온 여인의 눈은 모든 것을 읽었다. 며느리가 밥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시계를 자꾸 확인한다는 것, 그리고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움찔한다는 것. 어젯밤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어두운 가로등 아래, 낯선 남자와 속삭이던 며느리의 모습. 술이 몇 순배 돌았다.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고 처남도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다. 웃음소리가 커졌고 조카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명절 저녁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순덕의 가슴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45년간 참고 살았다. 시집살이도, 과부의 서름도, 가난도 모두 참았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오후 7시 15분. 순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 위의 모든 소리를 잠재울 만큼 무거웠다. 예, 지연아. 그 재훈이란 사람 누구니? 순간 식탁 위의 젓가락 소리가 멈췄다. TV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다. 철수의 여동생이 국그릇을 든 채 얼어붙었고 처남은 술잔을 든 손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지연을 향해.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손에 쥔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배신하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재훈이요? 저 그게. 철수는 술에 취한 얼굴로 얼떨떨하게 아내를 보았다. 그의 뇌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3년간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아내는 항상 순종적이었고 말을 잘 들었고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안심했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재훈? 그게 누구야? 지연아, 엄마가 뭘 말씀하시는 거야? 순덕은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30년간 단련된 시골 여인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제 저녁 9시, 마을회관 뒤편, 검은 가죽 재킷 입은 남자, 오토바이, 담배, 내가 다 봤어. 지연의 눈이 커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가 따라왔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철수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취기가 깨는 것을 느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뭘 보셨다는 거야?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지연아, 나야. 이지연.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정재훈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어젯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때부터 철수는 휘청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대문을 벌컥 열었다. 재훈이 거기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재킷, 헬멧을 한 손에 든 채 술 냄새를 풍기며 두 남자가 눈을 마주쳤다. 철수의 주먹이 떨렸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아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재훈은 비웃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당신 아내? 하, 웃기네.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뭘 해줬는데? 3년 동안 가둬놓고 일 그만두게 하고 시어머니 눈치나 보게 하고 그게 사랑이야? 철수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재훈의 멱살을 잡았다. 이 새끼가 지금... 하지만 재훈은 웃었다. 지연이가 행복해 보여. 당신 옆에서 난 한 번도 그 여자가 웃는 걸 못 봤어. 진짜 웃는 거 말이야. 거실에서 지연이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재훈아, 그만해. 제발. 하지만 재훈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아, 이제 선택해. 이 답답한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아니면 나랑 자유롭게 살 거야? 그 한마디는 저녁 밥상을 지옥으로 바꾸었다. 철수는 주먹을 날렸고 재훈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순덕은 조용히 현관으로 나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지 차가운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들어가. 다들 들어가. 순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연아, 내 입으로 말해. 지금 당장 우리 모두 앞에서.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철수의 여동생은 조카들을 데리고 안방으로 피했고 처남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구석에 서 있었다. 재훈은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철수는 주먹을 떨며 그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순덕이었다. 그녀는 현관 기둥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며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3년간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무너졌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3년 동안 내 아들을 속이면서 우리 집안의 밥을 먹고 우리 집안의 이름을 달고 살면서. 철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평소의 온화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3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대체 언제부터였어? 1년? 2년? 아니면 처음부터?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3년간 억눌렀던 분노도 섞여 있었다. 1년 전이야. 회사 프로젝트 때 만났어. 그때 당신은 늘 바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쓰러졌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난 너무 외로웠어. 철수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다. 외로웠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한 거야. 너를 위해서.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원망이 가득했다. 나를 위해서? 정말? 당신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당신 엄마가 회사 그만두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줬어? 아니잖아. 그냥 엄마 말씀이니까 따르자고 했잖아. 순덕이 한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45년간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여인의 위엄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넌 내 아들을 배신했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욕되게 했어. 김씨 집안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집안을 지키려는 여인의 선전포고였다. 순덕은 30년 전 자신도 비슷한 시련을 겪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났을 때 그녀는 참았다. 이혼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집안을, 이 땅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며느리도 그렇게 하길 바랬다. 하지만 지연은 달랐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재훈이 일어났다. 그는 코피를 닦으며 비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사랑을 죄라 할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당신들은 지연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을 원했을 뿐이죠. 밥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말 잘 듣는 로봇. 그게 당신들이 원한 거잖아요. 순덕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는 재훈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오직 며느리만 바라봤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이 집에 남을 거니 아니면 저 남자 따라갈 거니? 철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바라봤다. 3년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첫 명절에 함께 만들었던 송편, 밤늦게 귀가했을 때 따뜻하게 데워준 밥.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소홀했어. 미안해. 제발 가지 마.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TV는 여전히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단지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철수야, 미안해. 그 한마디에 철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슨 말이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지연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이어졌다. 난 재훈과 함께 갈 거야. 더 이상 이 집에서 숨 막히며 살 수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재훈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지연은 재훈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는 순덕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3년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안녕히 계세요.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차갑게 등을 돌렸다. 등 뒤로 며느리와 그 남자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 가는 엔진 소리.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아, 지연아, 돌아와. 제발.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미 떠난 사람에게 닿지 않았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 순덕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오토바이 불빛을 지켜봤다. 그녀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며느리와 재혼이 떠난 뒤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철수는 거실 소파에 쓰러져 술병을 입에 댔다. 소주, 막걸리, 맥주, 뭐든 상관없었다. 그는 취하고 싶었다. 아니, 의식을 잃고 싶었다. 이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다. 엄마나 어떡해. 지연이가 날 떠났어. 3년이야, 3년. 전부 거짓말이었어?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접시를 씻고 행주로 닦고 선반에 올려놓는다. 45년간 반복해온 동작.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을 때도, 가난에 허덕일 때도 그녀는 이렇게 설거지를 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감정을 억누르고 손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새벽 1시. 철수는 결국 소파에서 골아떨어졌다. 순덕은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편지, 사진, 호텔 영수증.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모았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 그녀는 며느리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순덕은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60대 시골 여인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기술도 배웠다. 마을 이장의 아들에게 배운 인터넷 검색. 그녀는 정재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새벽 3시. 순덕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떠 있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정재훈, 유부녀 상대 결혼 사기 혐의, 20대부터 30대 유부녀 타깃, 수억 원대 사기, 피해자 5명, 현재 수배 중. 순덕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빠르게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30살의 정재훈은 3년 전부터 유부녀들을 대상으로 접근했다. 수법은 단순했다. 외로운 유부녀를 찾아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랑을 속삭인다.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금전을 요구한다. 같이 사업하자, 해외로 떠나자, 이혼 위자료 줘야 한다. 그렇게 수억 원을 가로챈 뒤 사라진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족에게 들킬까 두려워서.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역시 그랬구나. 내 직감이 맞았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찾아왔다. 지연은 지금 그 사기꾼과 함께 있다. 그녀는 아직 모를 것이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새벽 5시. 순덕은 철수를 깨웠다. 일어나. 내 아내 찾아야지. 철수는 숙취로 인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날 떠났어. 이젠 끝이야.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그 남자 사기꾼이야. 내 아내는 지금 위험해.
순덕은 휴대폰을 철수에게 보여줬다. 기사들, 수배 전단, 피해자 증언. 철수의 눈이 점점 커졌다. 술 기운이 한순간에 깨는 것을 느꼈다. 이게 진짜야? 재훈이가 사기꾼이라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부터 수상했어. 명절날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 피우는 게 이상했지. 보통 사람이라면 가족 앞에서 그렇게 하진 않아. 그건 계산된 행동이었어. 지연이를 완전히 집에서 떼어놓기 위해. 철수는 벌떡 일어났다. 엄마, 지연이 찾아야 돼. 위험해. 그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순덕이 그의 팔을 잡았다. 기다려.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가자. 우리 혼자서는 안 돼. 오전 8시. 경찰서. 철수와 순덕은 실종 신고와 함께 정재훈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다.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남자 위험합니다. 최근 들어 수법이 과격해지고 있어요. 단순 사기를 넘어서 폭행, 감금 사건도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지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불안함을 느꼈다. 재훈의 가방이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지퍼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통장, 신분증, 그리고 다른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다. 지연의 손이 떨렸다. 재훈아, 이게 뭐야? 샤워실 문이 열렸다. 재훈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미소가 없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 아, 그거 맞구나. 원래는 좀 더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지연은 뒤로 물러났다. 당신 누구야? 진짜 정재훈이 맞아? 재훈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소름 끼쳤다. 정재훈 맞아.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맞고. 근데 그게 다는 아니지. 나 좀 부업이 있거든. 외로운 유부녀들 상대로.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년간의 추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철수를 떠났다. 집을 떠났다.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지금 사기꾼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안심해. 돈만 주면 보내줄게. 내 남편 IT 회사 다니지? 가족들도 시골에 땅 있고 한 5천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바로 그때 모텔 문이 벌컥 열렸다. 경찰과 함께 철수가 들어왔다. 철수는 아내를 보자 달려가 안았다. 지연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지연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 진짜 눈물이었다. 철수야,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안해. 경찰은 재훈을 체포했다. 그는 끝까지 비웃었다. 결국엔 다들 돌아가더라. 남편한테로. 재미없어.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표정이 역력했다. 오후 2시, 순덕은 마당에 서서 돌아오는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렸다. 차가 멈췄다. 지연이 내렸다. 그녀는 순덕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순덕은 며느리를 일으켰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를 안았다. 됐어. 살아 돌아온 게 어디야.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대화 좀 하자. 내 말도 듣고 내 말도 들어줘. 철수는 절규했다. 엄마, 결국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지연이한테 잘못했어요.
내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번 추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우린 다시 일어날 거야. 함께 노력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꼭 해주세요.